한국전력공사 인재개발원 박지영 교수께서 기획력 강화 러닝 저니 과정을 발표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정 대표 교수 박지영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일과 학습의 경계를 넘나들다. 기획력 강화 러닝전이 발표를 맡게 된 한국전력공사 인재개발원의 박지영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일과 학습의 경계를 허물고 어떤 기업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러닝전이 교육 과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해 보았을 기획과 보고 역량을 강화하는 부분을 교육으로 승화시킨 러닝저니 과정에 대해서 실제로 저희가 운영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주요 내용들을 요구 분석에서 교육 과정 평가에 이르기까지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러닝전이라는 과정을 도입하게 된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한참이었던 2021년 세계 최대의 기업교육 컨퍼런스인 ATD에서 기업교육 전문가인 조나단 홀스는 두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하면서 기업교육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대부분의 조직 안에서의 학습이 정형적인 학습보다는 비정형적인 학습, 그러니까 뭐 동료를 통해서 배우거나 업무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찰스 제닝스의 70-20-10 법칙 이야기이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학습 전이가 잘 이루어지게 하려면 우리 기억이 소실되기 전에, 망각되기 전에 좀 적극적으로 학습적 자극을 주어야 한다라는 시사점을 준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제시하면서 조나단 홀스는 앞으로 기업 교육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강의장 중심에서 일방향적으로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교육을 벗어나서 학습이 일의 흐름 속으로 좀 뛰어 들어가서 일과 학습이 계속해서 상호작용하며 진행할 수 있는 워크플로우 러닝으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워크플로우 러닝으로 전환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실 학습 컨텐츠의 적성성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학습 방법의 유연성이 확보되어야 할 텐데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여기 계신 HR분들께서 많이 고민을 해주셨고 그중에 저희 인재개발원에서는 러닝전이라는 방식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러닝전이 개념을 조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닝, 학습하는, 전이, 여행. 네, 말 그대로 학습하는 여정을 의미합니다. 어떤 것을 우리가 습득하고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일회적인 이벤트성 교육으로는 어렵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하나의 긴 여정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이건 워크플로우 러닝에 대한 현장의 수요가 급증하고 또 이에 발맞춰서 에듀테크가 발전한 그 두 가지 축을 기반으로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연속적인 장기 교육 그리고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교육, 현업 연계의 PBL 교육을 특장점으로 하고 있는 러닝 저니를 저희 한국전력공사 인재개발원에서는 여러 가지 분야에 도입하고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 한전, 캡코 러닝 저니에 출발이 된 기획력 강화 러닝 저니를 본격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교육 과정을 개설할 때 이렇게 AD 모형에 따라서 이제 분석을 하고 과정을 설계하는데요. 본 과정도 그렇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단계별 주요 내용들은 설명 자료로 가름하고 오늘은 실제 운영하면서 어떤 부분에 좀 초점을 두었는지를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구 분석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요인들을 분석하시고 교육 과정을 마련하실 텐데요. 저희도 이제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특히 이 과정에 유의미한 4가지 요인에 좀 집중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외부 환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팬데믹과 그리고 에듀테크의 발전뿐만 아니라 이 에듀테크를 누구보다 잘 쓰는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불리는 세대들이 우리 조직 안에 대거 유입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3가지 외부 환경의 변화는 워크플로우 러닝에 대한 필요성을 아주 강조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조직 차원에서도 뷰카로 대표되는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많은 기업에서 HR 담당하는 분들께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문제를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문제 해결형 인재가 필요하다라는 것에 목소리를 모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이 기획과 보고, 문제 해결에 대한 교육 과정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좀 일회적으로 진행이 되고 짧은 시간에 본업에서 자리를 떠서 인재원이라는 곳으로 와서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공급자 위주의 교육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요자들의 의견을 들어보아도
좋은 강의를 듣고 간 것 같기는 한데 내가 뭔가 해본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현업에 적용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의견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런 요구 분석들을 통해서 저희는 학습 과정의 설계 방향을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먼저 학습 내용 부분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현업과 연계된 커리큘럼을 제공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학습 방식에 있어서는 공급자 위주, 강사 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학습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참여형으로서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방식을 택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장기간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온오프라인을 병행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디지털 인재 양성이라는 국정 과제와도 맥을 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정 운영 차원에 있어서는 단편적, 일회적 교육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본 과정은 10주라는 기간 동안 5개의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시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정 설계 부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요구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기본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10주간의 과정을 끌어가기 위해 과정 안에서의 일관성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런 학습 프로세스를 상정을 하였습니다. 이 10주간의 과정은 과제를 부여하고 그리고 그 과제와 관련된 마이크로 러닝 콘텐츠를 함께 부여합니다. 그러면 학습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시간에 마이크로 러닝을 학습하고 그것에 기반해서 과제를 수행해서 제출하면 이제 교수자가 코칭과 멘토링 다양한 기법을 활용해서 피드백을 하고 다시 수정해서 현업에 적용해보고 또다시 피드백을 하는 이런 과정을 하나의 프로세스로 해서 10주차 연속적으로 진행하여 성공적인 업무 경험을 축적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학습 프로세스를 가지고 저희가 설계한 10주간의 러닝 저니로 함께 떠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0주간의 러닝 저니는 첫 번째 주차의 킥오프를 시작으로 해서 10주간 8번에 거쳐서 교육을 진행하게 됩니다. 8번의 교육 중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3번의 교육은 인재개발원에서 집합교육으로 진행이 되고요. 나머지 5번의 교육은 화상교육으로 진행이 됩니다. 성인 교육에 있어서 자리를 본업을 떠서 학습을 하러 온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를 병행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상으로 진행되는 앞서 3번의 프로젝트는 아까 말씀드린 학습 프로세스가 적용돼서 과제를 부여하고 과제와 관련된 마이크로 러닝 세트를 부여합니다. 그런 다음 과제를 수행하면 이것들을 피드백하고 한 프로젝트마다 2주 기간을 주는데요. 두 번째 주에 담당 교수가 피드백한 내용들을 교육생들을 화상으로 모아서 다 같이 공유해 줌으로써 나는 보고서를 1개 썼지만 20명의 보고서를 함께 피드백 받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간 성과 보고를 지난 다음에 4번째, 5번째 프로젝트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수준으로 작성할 수 있는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성취감을 고취하였습니다. 10주간의 교육은 사실 교육 몰입을 흐트릴 수 있는 많은 장애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몰입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몇 가지 노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러닝 퍼실리테이터 그룹 활동입니다. 저희 인재개발원에는 훌륭한 교수 요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자를 물론 받기도 했고요. 저희가 일정 기준에 충족하는 교수 요원들과 함께 러닝 퍼실리테이터 그룹을 만들어서 월간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장기 교육의 교육생들의 몰입을 더 구축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 활동을 하였고 실제 집합과 화상 교육에 적용하였습니다. 또 모바일을 통한 소통 강화를 통해서 장기간 이어지는 교육이 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과 함께 본업 속에서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을 교육과정 일정과 컨텐츠를 공유함으로써 함께 이어갔습니다. 이 외에도 오프라인 교육으로 진행될 때도 강사 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학습자들이 화상교육에서 진행했던 내용들을 성과를 공유하고 서로 동료 학습을 할 수 있게끔 이끌어 줌으로써 본인들의 주도적 과정이라는 느낌을 줘서 교육 몰입을 강화시켰습니다. 평가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아까 앞서서 발표해 주셨던 여러 가지 평가 기제를 통해서 저희 인재개발원에서는 기본적인 교육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본 과정에서는 장기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차수마다의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판단하여 이 교육 중에 이루어지는 입체적 피드백에 조금 더 집중하였습니다. 뒤쪽에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과정 개발입니다. 이렇게 설계된 과정이 조금 더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현업 연계 과제 개발과 교육 몰입을 제고하였습니다. 첫 번째 노력은 단계별 프로젝트 설계입니다. 저희가 5가지 프로젝트로 진행을 한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개별적으로 나누어진 프로젝트가 아니라 프로젝트마다 조금씩 난이도가 상승하는 프로젝트로 설계를 함으로써 도전 의식을 갖게 하고 또 성취감을 갖게 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두 번째는 입체적
입체적 피드백 체계의 수립입니다. 담임 교수만이 피드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것을 배우는 이유는 현업 적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보고서를 받아서 승인을 해주고 실행력을 담보해줄 결재권자에게 실제 구두 보고해보고 피드백을 받게 하는 입체적 피드백을 시행하였고 같이 공부하는 동료들과 의견을 나누면서 3자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업 적용도를 높여보았습니다. 그 외에도 하이브리드로 진행되기 때문에 각각의 상황에 맞는 교육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보제를 준비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설계된 과정들이 실제로 운영된 자료들을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일반적인 교육 실행 과정을 거쳐서 교육계획이 수립되고 교육생을 선발합니다. 그러면 아까 보여드렸던 10주차의 교육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인재개발원에서 시행되는 킥오프 시기에는 이 러닝전이라는 과정이 어떤 과정인지 물론 의지를 가지고 들어오신 교육생들이시지만 10주간의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몰입이 끊어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꼭 전달해 드립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기초이론 학습을 하고 마무리가 되고요. 이제 두 번째부터 세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같은 형식으로 화상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제 부여, 마이크로 러닝 콘텐츠 학습, 과제 시행, 피드백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단계별로 이제 프로젝트의 난이도가 올라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과거 기획 보고서의 사례를 보고 기획에 대한 것을 좀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고요. 각각 보고서를 제출하면 이렇게 교수자가 하나하나 피드백을 해서 다시 돌려주는 형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본인의 업무,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업무 기획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보고를 직접 구두 보고를 해보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중간 한 달 정도 됐을 때 다시 인재개발원에서 만나서 중간 성과 공유회를 하고요. 그때 구두 보고 했었던 때 좀 어려웠던 부분 이런 것들을 좀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전문 강사분과 함께 스피치 교육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프로젝트는 단편적인 본인의 업무뿐만이 아니라 회사 전체의 정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회사 전체에 영향을 미친 주요 이슈 관련 기획 보고서를 작성해 보자라고 과제를 제시하고 같은 방식으로 피드백을 주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섯 번째 프로젝트에서는 이렇게 작성된 기획 보고서를 공식 채널을 통해 한번 제안해 보는 것까지 진행함으로써 조금 더 회사 업무에도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일과 학습이 떨어져 있지 않다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공식 채널을 통해서 제안되고 채택이 되어서 주요 부서에서 마련한 브로셔입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인재개발은 다시 모여서 이런 성장 스토리를 집합 교육으로 나누고 이것을 나눌 때도 강사 위주가 아니라 참여자들이 조별 토론을 하고 발표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서로 발표하면서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오래된 교육 과정은 아닙니다. 러닝전이라는 방식 자체가 되게 새로운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22년 파일럿을 시작으로 해서 23년, 24년 양적 질적인 성장을 이루어 오고 있는데요. 굉장히 유의미한 과정이고 여러 분야에 한번 도입해 볼 수 있는 과정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와 현업 적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일반적인 교육평가는 당연히 진행을 하고요. 교육이 진행되는 10주간에 한 번의 피드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평가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 집중하였고 그렇게 빽빽하게 한 피드백과 피드백을 통해 교정된 보고서와 이런 것들을 교육이 마무리되면 한꺼번에 모아서 교육생들에게 전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 효과입니다. 소유자 측면에서는 무엇보다도 현업과 연계되었기 때문에 현업 적용력을 높이 느낄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 학습하는 동기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효과를 얻게 되었고요. 공급자 측면에서는 자기주도적 문제 해결형 인재를 육성하는 과정에서 또 정부와 같은 맥락으로 국정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효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적 측면에서는 학습 전이가 어렵다는 기업 교육에서 학습 전이를 극대화할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고 또 워크플로우 러닝의 한 단계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저희 한전인재개발원에서는 다양한 교육 분야에 이렇게 러닝 전이 과정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 방법을 활용한 러닝 전이를 통해서 일과 학습이 연계되는 워크플로우 러닝을 구현하고 공공 HR 분야에서 HR 분야의 발전과 행복한 일터 그리고 성장하는 조직을 구현하는데 한국전력공사 인재개발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발표자분께서는 잠깐 무대 중앙에 위치해 주시고요. 이어서 심사위원분들의 질의응답 있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 아까 ATD 최근 트렌드도 잘 말씀해 주셨지만 최근에 이제
좀 더 현장에서의 학습 중심으로 많이 학습 전이를 높이기 위한 방식들을 채택하기 위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아마 한국전력공사 인재개발원에서 그런 측면에서 워크플로우 러닝이라든지 러닝 전이 측면에서 교육의 어떤 성과를 높이기 위한 고민을 다양하게 진행을 했고 또 대표 사례를 또 잘 소개해 주신 것 같아서 저도 아주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러닝 전이와 관련한 고민들을 실제 많은 기관에서 하고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오늘 참여하신 분들도 함께 좀 고민을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요. 이제 아까 10주간의 교육 중에서 이제 3번 정도는 오프라인으로 인재원에서 교육을 하시고 나머지는 현장에서 아마 아까 화상 교육이라는 표현, 화상 교육, 예, 화상 온라인, 교육이라는 네네. 예, 표현을 쓰셨는데요. 사실은 러닝 저니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워크플로우 러닝에서의 이제 학습의 형태는 교육보다는 실제 일을 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을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뭐 자기주도 학습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정형화된 학습, 예를 들어 지금 제공하고 계시는 화상 교육도 사실 교육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좀 더 자기주도적인 방식을 통해서 필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들을 채택하는 것들이 사실은 좀 더 저희가 지향해야 하는 이제 방향성인데 아마 우리 한전에서는 그것보다는 이제 정해진 시간에 이제 일터에서 아마도 현장에서 이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좀 이제 편의성을 높인 방식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때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여전히 회사에서 일을 하시면서 온라인으로 교육을 참여하셔야 하기 때문에 학습에 오히려 더 몰입을 하기 어려운 뭐 저희가 코로나 때 많이 경험을 했지만 이제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제거하기 위한 그러니까 학습자들의 몰입을 좀 더 높이기 위한 측면에서 어떤 것들을 좀 하셨는지 가이드를 주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니까 마이크로 이제 러닝을 하셨다고 마이크로 컨텐츠를 제공하셨다고 하셨는데 사실 마이크로 컨텐츠도 최근에 아마 많은 기관에서 또 검토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크로 컨텐츠도 혹시 제작을 그 주차별로 필요한 것들을 주제별로 제작을 하신 것인지 어떠한 기획력과 혹은 고민을 통해서 마이크로 컨텐츠들을 또 좀 제공하고 활용하셨는지 그 2가지 부분에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러닝 저니가 실질적으로는 교육보다는 현업에서 어려운 일들을 바로바로 해결해가는 그런 부분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아직까지는 교육의 형태를 띠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 주셨는데요. 사실은 기획력과 보고서 작성, 구두 보고 요걸 주제로 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조금 더 그렇게 느껴지셨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실제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보고서를 2번째 프로젝트에 작성을 하게 했고요. 그 실제로 작성해서 상사에게 보고해야 되는 그 과정에 저희가 투입돼서 도움을 주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말미에 다른 분야에도 러닝 저니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지금 도입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회사는 여러 직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송변전이나 배전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현장에서 단위 업무별로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 배워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뭐 태블릿 학습이나 이런 다른 에듀테크를 활용해서 실제 말씀하신 대로도 실행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2번째로는 온라인 교육으로 아무래도 교육 형태를 띠다 보니까 몰입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 몰입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도 항상 이제 그게 고민이긴 한데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 구성원 여러분들께서는 되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많이 해주시고요. 또 저희가 팬데믹이 한참일 때 수백 명의 신입사원 입문교육을 화상으로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담당자가 여기 나와 있기도 한데요. 그 어려운 과제를 굉장히 힘들게 진행을 했었는데 그런 경험을 통하다 보니까 화상교육과 집합교육의 차이를 크게 느끼지 않을 정도로 지금 담당자들이 되게 익숙하게 대응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큰 어려움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 다만 향후에는 조금 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이크로 콘텐츠는 차수별로 제작을 했습니다. 차수별로 제작을 해서 지금 그 과제 부여와 동시에 볼 수 있도록 저희 온라인 홈페이지인 그 캠퍼스라는 곳에 게시도 해놓고 제가 메일로도 교육생들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발표도 굉장히 짜임새게 잘 해주시고 또 답변도 풍성하게 해주셔서 관련돼서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발표하시는 너무 많이 애쓰셨고요. 저도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는 발표 내용 중에서 이제 360도 입체적 피드백 운영을 하고 계신다는 점이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담임 교수가 하게 되는 역할이 좀 많이 이전과 좀 다른 면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더욱이 또 이 입체적으로 피드백을 운영하는 과정들 속에서 동료나 또 직속 상사와 같은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이 피드백 과정에서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이 분들이 피드백을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분들의 어떤 피드백 어떤 능력, 피드백 역량 이라고 네. 표현할까요? 피드백 스킬이라고 표현할지 잘 모르겠지만 네,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 네, 네. 또 이제 지원해주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혹은 뭐 요구되는 어떤 담당 교수진들의 어떤 역량도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고민하고 계시는 것들이 있는지도 좀 말씀을 같이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은 그 360도 입체적 피드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360도 다면 평가라는 용어로 아마 더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과정에서 말씀드린 360도는 담임 교수와 그리고 실제 이게 현업에서 이루어지는 그 과제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를테면 빨간 펜처럼 옆에서 같이 지원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실제 그 보고를 받게 되는 상사분 한 분 내지는 두 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먼저 사전에 안내를 드립니다. 그래서 해당하시는 그 교육생분이 입교를 하셨고 이 과정은 이전의 교육과정과는 좀 다르게 현업 적용을 높이기 위해서 장기간 운영이 되며 그 안에 실제 진행하고 있는 업무가 연계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혼자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상사분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세 번째 프로젝트에서는 코칭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고 간단한 코칭 체크리스트 그리고 표준에서 그냥 벗어나지 않으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참고 자료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작된 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3년 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좀 전문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동료 평가의 경우는 그냥 사무실에 있는 동료가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함께 수업을 받고 있는 그 동료들이 본인이 제가 항상 마지막으로는 보고서를 받는 상사로 빙의해서 봐달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평가를 하는 방법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이 실제 운영을 할 때 이 피드백을 주시는 분들이 얼마나 내용적으로 전문성 있는지도 되게 중요하고 네. 또 피드백을 하게 된 여러 가지 기법적인 측면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더 많이 애써주시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HRD의 새로운 트렌드를 교육과정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시도 굉장히 훌륭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그 기존의 기획력 과정에 비해서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았나요? 네, 사실은 비용을 많이 쓸 수가 없어가지고 네, 저희가 이게 소위 갈아 넣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넣는데요. 저희 인재개발원 교수 요원들이 같이 모여서 실제 현업과 연계된 보고서는 물론 그 교육생들이 가지고 오지만 집합교육에서 모였을 때는 저희가 또 과제를 예고 없이 주거든요. 똑같은 주제로 제한된 1시간 안에 작성해보는 이제 그런 과제가 현업에서 충분히 맞이하게 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모여서 같이 연구하고 과제를 만들어내고 그런 풀을 가지고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외부의 그런 이제 자원들을 많이 쓰지는 않아서 예산을 그렇게 많이 들이진 않았습니다. 예, 그 공식적으로 들어가는 눈에 보이는 예산도 비용일 수 있지만 네. 지금 말씀하신 뭐 기회 비용에 해당되는 것들을까지 따지면 네. 뭐 교육 담당자뿐만 아니라 학습자들까지도 네, 네.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네, 네, 과정인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그런 점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현업 적용도는 뭐 교육의 과정 속에서 당연하게 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고,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오히려 ROI가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려하면서 이게 정말 비용 효과적인가? 라고 네, 하는 네, 그런 문제들을 한번 고려해 보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네,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앞에 심사위원
교수님께서도 그 지적을 하셨던 것처럼 이게 사실은 학습의 과정이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교육의 과정으로 설계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 네. 그게 이제 에디 모형으로 나타난 건데 과연 이 러닝 저니의 과정을 본래적인 의미들을 살려내려면 네. 아주 단기적이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그 교육 과정을 설계해서 굉장히 그 비용을 절감하려고 하는 에디 모형과 이게 맞는 건가? 라는 그런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네,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이게 러닝 저니의 본래의 의미들을 충분하게 살려낼 수 있었을까? 더 잘 살려낼 수 있는 다른 그 설계 방식은 어떤 걸까? 이런 것에 대한 고민도 좀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현업에서 바쁘게 있다 보니까 이런 그런 ROI 부분이나 이런 정말 효율성 측면을 생각 못하고 빠르게 새로운 것들을 도입해서 한번 시도해보자 이런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3년 차에 접어들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좀 다양한 입체적인 방법으로 구현해낼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